TNK 프리 김경입니다. 요즘 대부분 신차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상당수의 차가 다 전기차입니다. 쉐보레에서도 전기차가 돌아왔습니다. 볼트 EV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됐던 모델이라고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요, 차이점이 뭔지, 얼마나 바뀌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EV 같은 경우 제가 2017년 정도에 좀 시승을 한 것 같아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전면부 변화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쉐보레 보타이가 전에는 노란색이었는데 이제 검은색으로 바뀌었어요. 요 검은색 배지가 붙은 것은 요 부분, 요 근래 출시하는 쉐보레 차들 중에서 레드라인 트림에만 되는데요, 볼트 EV에 이렇게 검은색 보타이가 적용됐고, 요 부분이 좀 바뀌었어요. 후드하고 아래 범퍼부와 연결된 게 하나의 색깔로, 외장 컬러로 연결됐었어요. 전에 같으면 여 중간에 다른 색깔이 하나 들어간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라졌죠. 그리고 전방에 카메라가 들어가서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360도 서라운드 비전 모니터링이 가능한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무늬가 좀 더 들어간데 메쉬 타입의 무늬가 좀 들어간 걸로 보여져요. 디알레라고 헤드라이트가 일단 떨어져 있는 형식인데 두 개를 감싸고 있는 거를 모습을 자세히 보면 투명의 플라스틱이 거의 붙어 있는 형태로 돼 있어요. 근데 좌우지간 디알레라고 헤드라이트는 서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디알레가 동시에 방향지시 등이 들어오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멀리서 보시면 모르겠지만 시퀀셜하게 이렇게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되게 멋있죠? 네, 측면부 보면 이전 버전의 볼트 EV하고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데, 다만 차이라고 하면 이쪽 부분에 예전 같은 볼트 EV라고 배지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휠 모양이 좀 달라진 거고요. 그리고 전에 기억으로는 이 도어 하단 부분에 크롬이 붙어 있었는데 크롬이 없어지고 그냥 검게 클레이드, 플라스틱으로 바뀐 것 같아요. 후면부 역시도 검은색 보타이가 적용돼 있어요. 그리고 후면부 리어 라이트가 많이 바뀌었죠.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나눠져서 서로 마주보는 그런 그래픽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뒤쪽에서 그 방향지시 등은 이제 아랫부분에 있어요. 예전에도 똑같이 아랫부분에 있었어요. 근데 약간 좀 LED 타입으로 좀 바뀐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천이에요. 플렉서블해서 그냥 빼기만 하면 되고, 이 아랫부분도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걸쳐 놓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2열 시트는 이제 폴딩이 되는데 완전히 플랫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길이도 아주 길지 않아서 뭐 차박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판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높이가 조금 높은 화물을 적재하는 데는 더 유리하겠어요. 이게 약 한 20cm 정도 되는 높이가 나오기 때문에 20cm 높이가 더 큰 이제 화물을 실는데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내가 제법 많이 깔끔하게 바뀌었고 더 고급스러워졌고 공간 활용도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먼저 스티어링 휠부터 보면은 스티어링 휠 위에 이렇게 스크롤 할 수 있는 다이얼이 더 추가적으로 더 생겼어요. 예전엔 이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8인치 정도 되는 중앙 클러스터는 똑같아요, 인치는. 그런데 예전에 흰색에 녹색을 많이 써서 약간 유치해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10.2인치 정도 되는 중앙 센터 인포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똑같은데 더 고급스럽게 UI가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이 공조 장치 조작 버튼이 같이 뭉쳐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뻗어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뻗어 침범해 왔는데 운전자 쪽으로 바뀐 모델은 이렇게 공조 장치 조작 부분을 아래로 꺾어서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쪽 센터 터널을 더 만들면서 기어봉이 있었는데 이 기어봉을 없애고 버튼식 변속기로 바꿨어요. 버튼식 변속기가 마치 혼다의 어코드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방식은 좀 달라요. 지금 볼까요? 이렇게 후진하고 드라이브는
당기는 방식이고, 나머지는 버튼으로 다 이렇게 누르는 방식으로. 요게 좀 혼다의 어코드하고 방식이 좀 다릅니다.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가 또 들어가서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겠네요. 폰 프로젝션이 가능해서 안드로이드 오토하고 애플 카플레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40만원 주고 옵션으로 내비게이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내비게이션 안 하고도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 공간이나 뭐 이런 뭐 상당히 괜찮고, 센터 콘솔 박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깊이만 깊고요. 두 개의 컵 홀더가 있는데 큰 컵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작은 컵 정도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키 놓으라고 이렇게 홈을 파놨는데, 키를 놔도 되고 동전을 놔도 될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를 하는 버튼이 있고, ESC 컨트롤이 있고, 차선 이탈 경보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 조작 부분 확실히 잘 바뀌었어요. 버튼 누른 방식으로 바뀌었고, 여기 보니까 열선이 3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하게 되네요. 그리고 온도가 있는데, 전기차에서 중요한 부분이 주행거리 테스트 할 때 온도를 최대로 놓고 테스트를 한다고 해요.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나 볼게요. 설정이 가능한 게 30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이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는 대부분 27도에 맞춰진 걸로 알고 있어요. 3도가 더 높게 설정이 가능하게 되겠네요. 통풍 시트는 없네요. 아쉽게도. 스티어링 휠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글로브 박스는 그렇게 크지 않네요. 그리고 고급스러워진 부분이 소재 부분이에요. 되게 소프트한 느낌이 나는 소재로 바뀌었어요. 인테리어는 블랙젯 인테리어에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 검은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트 역시 마찬가지고 있고요. 시트 이 둘레 부분에 스티치가 있는데, 전기차를 암시하듯이 약간 파란색으로 스티치가 있긴 합니다. 이 송풍구 구조도 에어벤트도 살짝 이전 모델에 비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시면은 버튼 변속기 밑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기어 노브에 대해서 그 B 모드인가 L 모드가 있었어요. L 모드에서 회생 조절을 강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딱 누르면 원페달 주행이 가능하게 하는 버튼이 있어서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꺼지고, 원페달 드라이빙에다 추가적으로 더 강하게 하고 싶으면 온 디맨드, 리젠 온 디맨드라는 요 패드 시프트가 있어서 당기면 더 강하게 회생 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전에 없다가 생겼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뭔가 더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추가적으로 생겼습니다. 제가 앞자리를 좀 맞춰 놓고 2열에 이렇게 앉았는데 무릎이 닿지는 않아요. 약간은 공간은 있어요. 근데 2열이 리클라이닝은 되지 않고 방석도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아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답게 바닥은 평평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두 개 USB 커넥터 연결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도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바뀐 거는 앞에도 USB 커넥터가 두 개, 뒤에도 두 개인데 USB 타입 A하고 C가 각각 하나씩 생겼어요. 여기에 뭔가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2열에서 히팅 장치가 없네요. 옵션의 선택에도 2열 히팅은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2열 윈도우를 내리면 윈도우가 다 안 내려가는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 공간 뭐 괜찮습니다. 네, 신형 볼트 EV의 후드입니다. 이번 신형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파워트레인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냉각수가 세 종류가 들어갔었어요. 지금 신형에도 냉각수 세 종류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냉각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각각의 필요해서 전용화된 냉각수 시스템으로 보여집니다. 도심지에서 이렇게 앞에 신호등에 걸려서 정차할 때 오토홀드 버튼이 없어요. 이럴 때는 버튼식 기어의 가장 밑에 보면은 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원페달 드라이브 버튼을 눌러주면 오토홀드와 같은
그런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한 이후에 발을 편하게 브레이크에서 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하면 오토홀드 버튼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이번에도 적용되어 있는데, 이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역시도 레이더가 없는 윈실드에 있는 카메라 기반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차량의 정중앙, 차선을 중앙을 맞추는 센터링 기능은 없습니다. 예전 볼트 EB 같은 경우에는 리젠 온 디맨드 페달이 스티어링 휠 뒤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확실히 패들 시프트처럼 톡 튀어나왔어요. 그거를 당기면은 차가 완전히 정차할 수 있을 정도까지 회생제동이 발휘가 됩니다. 원페달 드라이브 버튼을 이용해도 되지만 추가적으로 요 리젠 온 디맨드 시프트를 이용하면은 더 강력한 회생제동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행해 보니까 확실히 시트의 느낌이라던가 그리고 서스펜션 부분에서 통통 튀는 부분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아주 좋은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웬만한 요철은 그냥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운전자에게 그 강도를 전해주면서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요. 큰 충격 없이. 굉장히 서스펜션이 부드러워져서 도심 주행에서 아주 편할 것 같아요. 이 차량에는 40만원짜리 내비게이션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용하고 싶은데 안드로이드 오토가 가끔 좀 멈추는 그런 경향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 문제인지 이 차량 내부에서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안드로이드 오토가 가끔 이제 정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내비게이션 옵션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브레이크가 필요가 없어요. 발로 이용하는 리젠 온 디맨드 시프터를 이용하면 이게 거의 브레이크예요. 손에 달린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엑셀만 밟고 브레이크는 손으로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크기도 조그만해서 뭐 잘 빠져나가고 하니까 도심주행에서 아주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페달 드라이빙 버튼을 누르면 경사가 좀 있는 곳에서는 살짝 밀려나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살짝 밀려났다가 바로 브레이크를 잡아주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사도에서 이 원페달 드라이빙이 오토홀드처럼 기능을 할지는 좀 테스트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짧게 도심 주행을 좀 해봤습니다. 확실히 신형 2022년형 볼트 EB가 뭔가 확실히 달라진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행 느낌이 아주 편해요. 중형차급 이상의 서스펜션의 편안함, 안락함을 주고 있습니다. 시트는 다소 좀 작아서 저한테는 살짝 불편하긴 했는데 시트 역시도 상당히 두께가 조금 더 두꺼웠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두께보다는 저는 폭이 좀 작은 게 약간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그래도 상당히 부드러운 시트 느낌을 가지고 있고 서스펜션 역시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또 확 달렸다가 바로 멈췄다가 달렸다 멈췄다 하는 도심 주행에서 적합해 보입니다. 도심은 한 25km 정도를 주행했고 평균 연비가 7.8km 킬로와트당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높은 연비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전기차이지만 차급도 있고 근래에 나오는 전기차가 보통 2톤이 넘어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차 중량이 1700kg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벌써 수백 킬로그램이 적다 보니까 전비도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